네, 이번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건데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for 내지는 of의 목적격을 쓰는 투부정사 앞에 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5분구에로 따로 for가 쓰는 경우, of가 쓰는 경우를 따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얘는 종합적으로 정리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그냥 주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준동사의 주어도 주어라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동사의 주어랑. 그래서 앞에 이 말을 붙인 거예요. 의미상 주어다. 관계상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되어 있죠. for 플러스 for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 뭐라고요? 준동사, 투부정명사, 분사의 주어라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 쓰는 경우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안 쓰면 목적격을 안 써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일반적인 교재에 없는데 꼭 기억합니다.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에요. 바로 앞에 쓰고 싶을 때. 즉,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문장이 목적인 경우는 이거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그녀를 원했다. 내가 짓는 걸 원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걸 원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미예요. 그런데 뭐가 많네요. 뭐가 많아요. 별표 치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닌 경우에 아까처럼 오형식이라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목적어면 괜찮은데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전치사 for를 이때 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if for to죠. 그래서 투부정사, 이게 진주어인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은데 목적격을 쓰고 싶은데 가주어가 있잖아요. difficult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목적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목적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뭐를 쓰는 거예요. difficult be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for를 이때 쓰는 거죠. 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필요해요. 타동사도 목적어가 있지만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전치사들 중에 뭘 쓴다? for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전치사 for를 쓴다. 됐죠?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해야 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쓰기 위해 뭘 쓴다? 다른 전치사가 아닌 바로 전치사 for를 쓴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장도 기억합니다. 꼭 if for to 구문이 아니더라도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목적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he raised his right hand. 오른손을 들었죠. to get on the bus. 버스를 탄다는 거죠. 누가 타냐면 내가 타요. 그래서 앞에 me를 쓰고 싶어요. 근데 right hand me 말이 안 되잖아요. hand가 명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 이렇게 for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꼭 if for to 구문이 아니더라도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전치사 for를 쓴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for 플러스 명사가 오고 명사 대명사 오고 투부정사 오면 항상은 아니에요. 언어니까 이게 주로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꼭 if for to 구문이 아니더라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예요. for 대신에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if for to 구문처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보호가 문장의 보호가 사람의 성질, 특징, 성향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분사일 때는 예외적으로 of를 쓰는 거예요. 요때만 딱 요때만 of를 쓰는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다, 바보 같다, 관대하다, 사려 깊다 같은 사람의 성격, 성향,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 for를 안 쓰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of 안 보이나요? 지우니까 of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of you, of her, of him이에요. 왜? 앞에 보면 kind, 친절했다. 네가 집을 짓는 게. 이런 thoughtful, 사려 깊었다. 그녀가 그를 도운 게. 또 어디 갔어요? 아주 바보 같았다. 그가 그런 같은 실수를 한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를 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The same mistake. same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죄송. 그래서 아주 바보 같았어요. 그가 같은 실수를 한 거죠, 다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해석하는 거. 첫 번째로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인 경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투부정사가 주어란 얘기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구조를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투부정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명사 역할이 되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자, 우리가 직독직해 할 때는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되죠. 자, 해석해 보면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그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이렇게 되죠.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때. 자, 됐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뭘 본다? 이렇게 동사가 바로 등장하는 경우는, 자, 동사 앞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주어가 아니에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가 먼저 등장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때는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 즉 부사정법이죠. 그리고 얘는 99% 밑에 써 있지만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하죠. 아주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99%가 이런 경우에는 목적으로 해석한다. 자,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 자, 보세요.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아까랑 똑같아요. 투부정사는. 그런데 보시면 컴마가 특히 있고요. 이 컴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w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왔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이라는 이 투부정사가 주어가 아니라 부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한다? 목적으로 해석한다. 뭐뭐하기 위하여. 즉 to get some information from him. 그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We visited his office. 우리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때 투부정사 부사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한 것처럼 주어가 아니라 부사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in order라든가 so as와 같은 부사를 쓰기도 합니다. in order 아니면 so as와 같은.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목적이잖아요. 그죠? 쟤는 부사용법의 목적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끔 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조건. 자, 가정법일 때도 있고요. 그냥 직설법의 조건일 때도 있고요. 보시면 to hear him talk. 자,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듣는다면 you may mistake A for B. mis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오인하다, 착각하다 이런 뜻이고,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절로 고치면 if you hear him talk, 네가 그가 말하는 걸 듣는다면, 그래서 절, 즉 주어 동사 있는 절, 접속사 함께 주어 동사 절로 고치면 이렇게 if절로 고칠 수 있다. 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if you hear him talk, 네가 그가 말하는 걸 듣는다면 you may mistake him for a foreigner.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할 수 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may 조동사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 시작하는 문장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 형태는,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므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다 명사 역할이 가능해요. 하므로 모두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명사 주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 동명사 주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투부정사가 주어가 아닌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투부정사밖에 안 되거든요. 구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일단 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즉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뒤에 구조를 봤을 때
동사가 나오면 주어다라는 걸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주어 동사냐 동사가 오냐를 구분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사 역할,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부사, 해석을 구분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해하는데 워낙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이란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서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첫 번째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기 이게 중요한데, 명사와 투부정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 의미상의 목적어인 경우, 또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명사의 동격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문을 보시면 보시면 I have no friend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할 친구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친구가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friend가 to advise의 의미상 주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I wanted a magazine to read. 읽을 잡지죠. 그러니까 수식받는 이 magazine이라는 명사가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친구가 돕는 거고 여기는 잡지를 읽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I have no right, 권리가 없죠. to criticize the work, 그 일을 비판할. 그러면 이 right이 어떤 권리냐면 그 일을 비판하는 권리죠. 비판한다는 권리. 그래서 이렇게 동격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형용사 용법의 역할이고요. 해석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제 투부정사는 명사로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없다, 나에게 충고해줄 친구죠. 잡지를 원했다, 읽을 잡지죠. 권리가 없다, 그 일을 비판할 권리죠. 이렇게 명사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충고해줄 친구, 읽을 잡지, 비판할 권리.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부사 역할은 어떤 경우냐면 투부정사 앞에 명사 없는 경우가 많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있는 경우에도 부사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게 중요한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보다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무슨 말이냐면 He got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하는 기차를 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죠. 또 여기도 He visited his office to get his advice. 충고를 얻는 거죠. 누가? 우리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죠. 충고를 얻기 위하여. I bought a new magazine. 새로운 잡지 샀는데 finish my report.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끝내는 거냐면 내가 끝내는 거죠. 아까 형용사 용법일 때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에서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내지는 투부정사 동격이라 했는데,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 주로 이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런 이제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해석도 어떻게 되냐면 명사에 연결되지 않고 형용사 용법과 달리 주로 당연히 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뭐를 수식하는 거냐면 동사를 수식해요.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므로 당연히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h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난 거죠. 여기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것처럼 잡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he visited his office.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충고를 얻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그래서 office를 꾸미지 않죠. 또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얻기 위해 방문했다. 우리말로. 보시면 또 나의 보고서를 끝내기 위하여 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내기 위해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왔을 때 얘가 형용사 역할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서 명사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용법이면 해석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동사 연결 해석이 된다.
그러면 부사용법이고 거의다가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들어보시기를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격보호로 쓰인 투부정사와 비투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입니다.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어요. 비동사가 동사로 오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투부정사가 있을 때, 투루트, 투부정사죠. 자, 얘가 쓰임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이 투부정사가 주격보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뭐 하는 것. 그죠? 인 경우와 우리가 보통 얘는 명사용법이고요. 형용사용법으로 분류하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비투용법으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에 대한 두 가지 종류 자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게 이겁니다. 주격보호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호로 와서 명사용법으로 그죠? 해석 이게 중요하죠. 뭐뭐 하는 것. 자, 요렇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주격보호는 밑에 잠깐 부연설명을 붙인 게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Her dance is very unique. 형용사가 와서 그녀의 춤 매우 독특하다. His present was a pretty doll. 그의 선물은 예쁜 인형이었다. 역시 이렇게 오는데 이번 보시면 어떨 때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를 보호로 쓰느냐 이럴 때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변화 등이 있을 때 어떤 지금처럼 그냥 상태, 신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형용사, 명사를 쓰는데 동작이라든가 어떤 상태가 변함을 표현할 때는 투부정사를 보호로 쓰죠. 보면 My work was to build a house. 자, 그죠? 그래서 내 일은 집을 짓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 됐죠? 뭐뭐 하는 것. 자, her next plan 그녀의 다음 계획이 to teach English, teach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his dream is to emigrate to Canada.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 자, 이렇게 목적보호로 쓰기도 하죠. 그녀는 원했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을. 자, 명사용법이라고요. 그래서 뭐뭐 한 것.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똑같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왔는데 보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형용사적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의도, 뭐뭐 하려면,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 등으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은 경우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네, 많지는 않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봅시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he is to attend.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를 그냥 그는 참석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죠? The meeting tomorrow. 내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안 된단 말이죠. 이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비투용법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해석이 틀리면, 그죠? 어색하면. 그 뭐야? 얘는 예정이죠? 그죠? 내일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할 것이다. He will attend가 되겠죠? He will attend the meeting tomorrow.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건 많이 쓰입니다. 의도인데 특히 어디서냐면 if절에서 이제 보세요. If you are to pass the exam.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면 이상하죠? 일단 여러분들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오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하세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색하면 이제 이게 비투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상하죠? 합격하려면 그죠? 그게 바로 얘가 비투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려면 study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얘기죠. 자, 여러분 원하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의도예요. 뭐뭐 하려면, 뭐뭐가 하고자 한다면. 비투용법은 따로 5분 구위로 정리해놨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5가지의 비투용법의 의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의미 확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늘 강의의 정리예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99% 명사용법, 뭐뭐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냥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보이면. 근데 이게 어색해요. 좀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되다? 비투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예의가 운도. 그죠? 예의가
운도 아니면 도예 가의 운명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자 해서 확인해서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